네, 관련된 소식 함께 얘기 나눠주실 박지훈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청와대가 이 검찰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득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 왔습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보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분명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검찰 대통령 수사 여부 이런 게 문제가 됐었고 뭐 논란도 많았는데 받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과하는 뉘앙스였는데 유영아 변호사, 변호인이 등장하면서 선의로 한 행동인데 됐다. 이 부분이 통치행위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위정자가 통치행위라는 과정에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거든요. 아마 조사받으러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조사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선의로 했다. 이렇게 주장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지금 보입니다. 네, 선의라는 게 참 해석하기가 나름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는 선의로 이제 보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청와대와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국민 대다수가 아니고 법조인이나 뭐 우리 이제 흔히 기자들 입장에서 봐도 지금 뭐 저게 선의가 아니라는 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면 자 이제 그렇게 독대를 잘 안 하시던 분이 대기업 총수들하고는 독대하고 나면 그 시기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최순실 씨 관련한 사람들이 가서 수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에 무슨 식의 하여튼 주고받기 식의 뭐가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기부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총수는 뭔가 거기에 기업의 민원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있고 이미 기업 총수들을 조사했으니까 그 중에 이제 그런 주고받기 식의 뭐 혐의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뭐 안종범 전 수석이나 이분들이 대통령 지시대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단순히 이걸 선의라고 주장하기에는 지금 현재 조사된 결과만 놓고 봐도 그것이 아니라는 건 뭐 명백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 입장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지만 어제 또 LTT 사건 수사 지시를 내렸어요. 네. 근데 갑자기 뭐 대통령이 좀 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일맥상통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면 아마 모든 혐의를 받고 있는 그 핵심 당사자들,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마 적당하게 대통령에게 미룰 것이다. 자, 그래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대통령이 수사할 단계가 되면 대통령 수사 자체가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통치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뭉뚱거려서 이건 통치행위 차원에서 그냥 선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뭐 기업인들이 약간 오해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이 이제 하나 눈에 띄고요. 유영아 변호인이 임명이 되면서 기류가 바뀐 거 아니냐? 그거 역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이제 약간 그동안은 좀 이제 약간은 패닉 상태에 있다가 좀 평정심을 좀 되찾은 그런 부분이 익히긴 익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제가 보기엔 지금 이런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게 뭐 시간과 뭐 날짜까지 정확하게 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짠 건 아닌데 거의 큰 틀에는 그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금 그대로 좀 가고 있는 그런 기조다. 그런 흐름을 일단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LCT 부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물론 터진 게 최근에 터지긴 했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이영복 회장을 경찰관들이 따라붙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고 네. 또 이 자수 역시 굉장히 잘 짜여진 각본의 일부로 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LCT에는 여야 아마 정치인들의 네. 이름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야당 정치인도 있다는 네. 이제 설이 돌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이것도 이제 기획 수사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죠. LCT는 2011년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한 5년 묵은 일이에요. 네. 다만 이영복 회장이 지난주에 이제 검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간 이제 잠적 도피를 하다가 이제부터 수사가 그물살을 타는 것인데 네. 내용은 뻔합니다. 뭐 적어도 500억에서 1000억 원대의 정관계 로비 자금이 풀렸을 것이다. 그러면 해운대 구의회, 구청과 네. 그리고 부산시, 시의회 걸리는 거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경남 일대에 네. 뭐 관련 있는.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 지금 뻔하잖아요. 그저 PK 지역에. 그리고 나서 중앙정부의 뭐 대상들 일부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된. 네. 그러면 리스트는 나옵니다. 한 뭐 수백 명 되겠죠. 이걸 이제 수사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기획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연결이 되면 사실은 여야 의원 모두 망라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권 인사나 여권 의원이 많겠지만 네. 그 중에 또 PK 출신, 예를 들면 지금 이 야권 대권 주자 다 부산 출신이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다 부산 연고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직접은 아니겠지만 관련 있는 인사들의 연결고리를 따라가면 어떻게든 엮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어쩌면 리스트가 지금 확보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기획수사라고 하는 것,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모르겠느냐. 사실은 어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이 사안을 브리핑을 할 때 네.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엄정한 수사를 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라. 국민들의 첫 일성은 뭘 것 같으세요? 그런데 왜 대통령님은 수사 안 받으세요? 네. 수사를 해서 엄벌에 처하라고 하는데 모든 검찰의 여력을 총동원하라 그랬는데 지금 모든 여력이 대통령 관련 수사에 다 몰려 있거든요. 100수십 명의 검사가. 그럼 이 수사를 끝내야 검찰의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사건을 사건으로 막는 거 아니야라는 시선은 네. 아니 국민들이 그냥 이걸 눈 가리고 앙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의도가 명백한 것 아닌가? 네. 한좀 기획으로서는 실패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지금 네. 이 시각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는 보수단체 연합 회원들이 저렇게 모여서 새누리당의 해체와 친박 의원들의 이름을 5명을 거론하면서 네. 앞서 뭐 친박 오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경환, 이정현, 서청원, 홍문종, 조원진 의원의 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있지만 어쨌든 저게 진보 단체가 아닌 일단 보수 단체라는 점에서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기 아주 힘든 광경이죠. 네. 저분들이 그동안은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지지해왔고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렸던 그렇죠. 분들이 네. 지지 있죠.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뒷배경이 되는 그런 분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이 또 부대이기도 하고 네. 각종 뭐 예를 들어 뭐 집회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뭐 그 보수 진영들이 똘똘 뭉쳐서 또 힘을 또 보여주는 진보 진영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인데 저렇게 새누리당 앞에서 저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저렇게 시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보뿐만 아니고 보수 내에서도 상당수가 지금 많이 이반됐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지율도 지금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뭐 보수 진영의 표 분석 또 그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의 표 분석을 보더라도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LCT 건 조금 전에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흐름 또 보수 진영 전체의 흐름을 좀 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좀 살고 보자라는 그런 데 초점이 예.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의 국면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다면 우리 그 편에게 좀 총을 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 이 부산 경남 지역의 새누리당 의원도 상당수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 연관을 짓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령 도려내더라도 또 야당을 조금 이제 공격을 해서 야당의 공세를 좀 이제 좀 어떻게든 네. 좀 이렇게 약화시켜 보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지지층들을 다시 좀 결집시켜 보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좀 누가 보더라도 좀 읽힌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좀 다급해진 것으로 보이긴 하나 네. 사실은 이게 조금 좋은 카드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저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게 30% 정도 돼 있었잖아요. 네. 5%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25%포인트라는 이 집단이 사실은 지금 저분들하고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은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친박 핵심들도 버리고 예. 보수 세력은 살아야 되겠다. 음. 그 보수 세력이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그 어떤 집권당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고 네. 저런 분들에 관해서 지금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야 우리가 이 국면만 탈출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 우리한테 올 네. 거야 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그렇지 않으면 또 문재인 전 대표나 야당 측에서는 아니야 저분들이 실망이 크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한테 지지자가 많이 넘어올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두 부류가 다 착각이다 이렇게 봐요. 아. 저분들은 저분들대로 이렇게 뭉쳐 있다가 네. 결국은 보수의 다른 대안을 찾아서 떠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 보수의 대안이 뭐 비박계가 될 수도 있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면 지금 저분들의 향후 진행 방향을 둘러싸고 지금 정치권의 각 정파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주판을 튕기고 있지만 예. 그분들이 대부분 다 착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이 반격에 나선 거냐, 정면 돌파하는 거냐, 또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제 청와대에서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는 분명히 후면 퇴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문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치게 될 겁니다. 그의 퇴임 후가 어떻게 되려는지 우리는 그려집니다. 그때도 최 선생님 갈라인 대통령입니다. 이런 전화할 수 있을까요? 네. 자, 뭐 길라임 얘기 어제 저희가 해드렸습니다만 박 대통령이 지금 최순실 씨도 옆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 누구하고 상의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오늘 좀 빚고 왔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사실상 청와대에 유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주체 행사에 국민이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나라를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가를 생각하긴 합니까? 자기 집단의 안위와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퇴진해야 합니다. 저게 바로 퇴진해야 네.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생각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처음에는 바짝 엎드려 있었던 분위기였던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 분위기가 이제는 정면 돌파로 좀 세게 가야겠다라는 쪽으로 그 앞에 이제 예전에는 그 여러 보도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먹힐까요? 그것이 바로 2014년으로 거슬러가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4년 동안은 그 방법이 제대로 잘 드라이브가 걸리고 먹혀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이번 최순실 사태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눈에 씌어있던 콩깍지가 벗겨진 것이다. 예를 들면 옛날 동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임금님은 정말 멋진 옷을 입고 계세요라고 했다가 한 꼬마가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라고 하자 모두 다 이제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지금 최순실 사태의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조금만 검찰 수사가 일로 기우느냐 절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구나. 또는 이것은 이 박 대통령 입장에서 잘하면 막아질 수도 있겠구나. 혹은 최순실과 그 몇몇 일가들은 처벌을 받더라도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시도가 먹힐 수도 있어요. 예. 50%의 확률을 가지고 한번 걸어볼 만해요, 승부를.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지지율 5%대 나머지 95%. 예. 95% 안에 물론 진보, 보수 다 섞여 있겠습니다만 무당층도 섞여 있죠. 그런데 그들 중에 대다수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원래 야권이야 대통령 반대파였으니까 시위 나오고 그런 건 당연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지금 저희가 다 그때 봤지만 이것은 이념 성향과는 별 상관이 없더란 말이죠. 네. 오히려 대통령을 더 좋아했던 분들일수록 배신감과 실망감은 더 큰 거예요.
요즘에 택시를 이용하면 기사님들이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첫 일성이 뭐냐면 내가 박근혜를 찍었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허탈감은 더 크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을 다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있는 것이냐. 제가 보기엔 정호성 전 비서관 18년 동안 모셔왔고 청와대에서 최측근에 있었던 문고리 상임방 중에 한 명이 네. 쏟아져 나오는 정보 안에 자, 최 선생님에게 컨펌 받았어요. 네. 빨리 확인 받으세요. 그리고 청와대 법과 원칙을 그동안 누구보다 강조했던 박 대통령이 청와대 의무체계와 주치 시스템을 다 허물어뜨리고 일반 병원, 그것도 굉장히 특별한 고가의 병원에 수시로 드나들었다. 네. 혹은 못 가니까 그쪽에서 와서 출장 치료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주치의의 이 임명도 아니고 뭐 소리 소문 없이 임명돼 있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청와대에 지금 뒷문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네. 이게 네.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혹은 청와대 대변인이 어떻게 해명을 해서 하나하나 국민들을 납득시켜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불가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쉬운 상황이 아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강한 반격을 하는 건 말이죠. 자, 이정현 당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뻔뻔한 거 알지만 네.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위기를 수습할 시간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듯 호소했던 그가 네. 며칠 후에 말이야 다 합쳐도 지지율이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이야 나보고 사퇴라고 네. 하고 있어. 이 모습 보고 누가 그걸 지지하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의 리더십이 허물어졌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마디로는 영이 서지 않는데 네. 검찰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국민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왜 수사 안 받으시면서 엄정 네. 수사라고 지시하세요? 이게 설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 맞습니다. 이제 지지율 따지지 않고 법적으로 탄핵을 가면 내가 탄핵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아마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닌가. 아. 네. 그러니까 계속 보면 조사에 응할 때 그 말은 한 거는 맞지만 변호인을 시켜가지고 사설 대변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결국 이 상황에서는 국정의 뭐 지지율을 회복해서 해결하는 부분은 아니고 하려면 탄핵을 시키라. 내가 하야하진 않겠다. 네. 뭐 저항권 행사하지 않는 이상은 하야를 안 한다면 결국은 탄핵 소추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법률적 위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걸 핵심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과정에 참석을 하게 되면 공모 여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되는 걸 봐가면서 특검까지 봐가면서 하겠다라는 게 아마 청와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가. 네. 그 서포트는 뭐 민족수석이라든지 법률 네. 서포트를 하고 있다 저는 봅니다. 아니,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다른 거 다 빼고 법은 우리 편이다. 네. 헌법에서도 대통령 이 소추 형사소추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사만 하는 거잖아요. 간신히. 예. 그래 봐야 기소가 되겠습니까? 뭐 처벌을 받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1년 4개월에서 시간이 지금 네. 이제 한 달 후면 크리스마스고요. 내년이고요. 예. 대선 레이스 하고요. 정권이 재창출될지 교체될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안 내려오실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내후년 2월 25일에는 이 취임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정상적으로 나 임기 다 채우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나는 이임을 했다. 그 다음에는 생각을 안 하세요? 네. 이 시간은 청와대 편이다. 법은 청와대 편이다 이러는데 1년 금방 갑니다. 예.